서산시의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방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도비 100억 원 지원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또 충남도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군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남 일부 지역에 하루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태안 지역 해수욕장에 피서객 161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만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서산시의 초록광장 사업 관련 다양한 쟁점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에 대한 공방에 이어 일각에서 서산시가 확보되지 않은 도비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도비 지원 공방에 대해 정호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산 초록광장 사업비를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도비 100억 원 지원 여부입니다. 일부 서산시의원들은 지난달 2일 서산시가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던 중 초록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도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며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한 지자체에 100억 원을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며 서산시가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안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특정 시군에다가 100억을 주겠다라고 미리 약속하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잖아요. 문 의원은 도의원을 통해 충남도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결과 재정 형평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답만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5개 시군의 주차환경 개섭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충남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는 공식 석상에서 100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도비를 확보한 것이 아닌 사업비 중 약 100억 원은 도비로 충당한다는 보관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지원 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한 100억 정도는 받을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초록광장 사업 초기부터 충남도 실무진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서류만 없을 뿐 충남도로부터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시장이 김태현 충남지사를 만나 초록광장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초록광장에 대해 서산시와 소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도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군 신청사가 다음 달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부지 선정 5년 만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구체적인 신청사 건립 일정이 나왔다고요? 네, 홍성군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밝혔는데요. 건립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토목공사에 들어간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표 준공 시점은 오는 2027년 2월인데요.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진 겁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군은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입찰이 5차례나 유찰되면서 건립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홍성군은 입찰 방식을 변경했는데요.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 올해 단독 입찰자가 나왔습니다. 군은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 해당 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홍성군 신청사는 어디에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지는 걸까요? 신청사는 홍성읍 오감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섭니다. 현 청사와 거리는 약 2km인데요.
축구장 4개 크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네. 군은 청사 인근 부지도 추가로 매입해 700대 규모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3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 군청사가 떠날 경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성군이 신청사 건립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현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입니다. 현 청사는 건립한 지 56년이 지났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지 선정은 민간 협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제와 주민 투표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홍성군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군청 이전 시점에 맞춰 홍주읍성 복원과 정비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통시장과 명동상가 주차장 확충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신청사가 들어설 오감도시개발지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같이 이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청사 나가는 시점하고 요 복구 시점하고 이제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국비 확보라든가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충남 지역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21일 오전 서산에 상륙한 뒤 강원도 속초를 통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충남 일부 지역은 20일 늦은 밤까지 최대 40mm의 소나기가 21일 이보다 많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태안 지역 해수욕장에 161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18일까지 여름철 피서철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보다 만여 명이 더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포대 해수욕장의 경우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3만 7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말리포와 꼬치 등 6대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2% 증가했습니다. 태안군은 소규모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줄고 있는 만큼 연구 용역을 통해 해수욕장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눈에 참 많이 띄죠. 관광객도 많지만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근로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 젊은이들이 선진국을 배우러 해외로 떠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외국 젊은이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K-팝을 필두로 한류 드라마, 그리고 이른바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한국 문화 말입니다. 외국 나가는 기회에 프랑스제 향수, 일본제 화장품을 사던 일은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이 되었죠. 지구촌 사람들이 매운 불닭볶음면, 떡볶이, 김밥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국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식 취업 박람회의 주기적인 개최,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우리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홍성의 한 주택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성경찰서는 20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저녁 8시 30분쯤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지인 관계인 50대 B씨에게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의료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 A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의 한 여성병원의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긴급히 안내했습니다. 주요 안내 내용은 학교 방역 체제 강화, 방역 물품 비축, 또 2학기 개학 전후 방역 점검 기간 운영 등입니다. 또 코로나 감염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 등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에는 자녀의 확진 또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을 회복한 후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이른바 바디캠을 시범 운용합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바디캠은 옷에 걸 수 있는 초소형으로 제작돼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합니다. 태안군은 올해 연말까지 행정지원과와 민원봉사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서산시 삼길포항에서 제18회 우럭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장에는 우럭 시식회와 수산물 할인 매장, 먹거리 장터 등이 들어섭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럭 독살 체험과 맨손 붕장어 잡기, 선상 치어 방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등도 펼쳐집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특산물인 홍성 마늘을 활용한 빵을 개발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홍성 마늘빵은 홍성 마늘 분말과 국내산 쌀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마늘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을 살린 홍성 마늘빵은 실온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지역 카페와 빵집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 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충남도가 서산과 예산, 보령 등 5곳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도는 기회발전 특구가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계림공원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당진시는 원당동 계림공원에 황토와 마사토로 된 800m 길이의 맨발 산책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족장과 신발장, 황토 휴게 쉼터 등도 함께 조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산책로를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